호모 사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없지만 희생되어야 하는 제물과 똑같은 그런 존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이튜브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은혜에 대해서 이 추가적인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제가 가설로 가지고 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공개를 할까 하다가 내가 너무 과한가 해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뺀 게 있는데, 이은혜의 조력자들이요, 이은혜가 그 사건에서 보도된 대로 감정 능력들이 거의 드러나질 않았어요. 이은혜가 정신질환 병력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그런 거에 시달리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감정 부분이 드러나지 않나? 만약에 이은혜가 혼자서 기획을 하고 혹은 뭐 조연수하고 둘이서만 이렇게 기획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분명히 장례식장에서 이 감정적 내용이 등장했을 거예요. 왜냐? 우리 정신장치에서 초자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초자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감정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등장하지 않고 이은혜는 그 장례식장에서 담배 피우고 게임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하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웃고 떠들기도 하고요. 그럼 이 반응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 반응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집단입니다. 집단이 형성되어 있어야 이은혜의 그런 반응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집단 범죄에 대한 반응은요,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4년에 밀양에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이나요. 그런데 1년이나 집단 성폭력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들은 죄책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죄책감 느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알스 범잡에서도 이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나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냥 그때 일 생각 안 하고 그냥 잘 살거든요. 왜냐? 그때 이 죄책감이 희석이 된 거예요. 왜? 집단 범죄거든요. 집단으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나 그 우리가 전쟁에서 사람 죽였다고 죄책감 느끼지 않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다면 이은혜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집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보통 개인으로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전에 기획되어 있었다, 그런 말도 될 거예요. 특히나 이 조력자들의 정보가요, 법망을 피해서 마약 거래 뭐 이런 거 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이은혜나 조연수 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데 그걸 더 좋아합니다. 법을 안 지켜요. 법 바깥에서 이제 돈 벌고 활동하는 애들이에요. 그 말은 얘들은 지금 규율이 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비슷하게는 그런 거 있어요. 학교에서 일진물이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떼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뭉쳐 있으면 얘들은 센 척 되게 심하다는 거예요. 되게 강하게, 그것도 죄책감도 없이 애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혼자서 있을 때는 이게 안 돼요. 집단으로 있을 때는 가능하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은혜의 삶을 분석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뭐 어린 시절의 행동을 보고 뭐 타고난 사기꾼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좀 과도한 해석이고요. 어릴 때는 저는 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동엽 씨가 그 러브하우스의 은혜를 보고 느낀 것처럼 어렸을 때는 좀 착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변했을 거예요. 왜냐? 초등 교육의 핵심이 질서 교육이 있어요.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뭐 이런 거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이런 걸 계속 배운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뭐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좀 비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 중학교 올라가면 신체의 발달에 따라서 정신의 변화도 일어나요. 뭐 신경증이 발병할 수도 있고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들 겪잖아요. 그 시기에. 그래서 이제 뭐 집도 나가고, 집이 마음에 안 드니까 집 바깥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실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윤혜가 중학교 시절에는 청소년 알바도 되게 좀 박했죠. 그게 이제 한 번씩 문제가 돼서 언론에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곤 했어요. 이은혜 같은 경우에는 그 원조하는 아저씨들 만나가지고 그 지갑 뺏어서 나오고, 아니면 뭐 성매매하고 돈 받는 게, 일해서 돈 받는 것보다 이제 훨씬 수익이 크니까 그쪽에 좀 끌렸을 수가 있습니다. 노력 대비해서 효율성이 되게 높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몸만 가지고 돈을 번 거니까요. 또 그 시기에는 속해 있던 데가 가출팸이잖아요. 가출팸에 속해서 또래 애들하고 돈 만드는 일은요, 대부분 부적절한 일이죠. 남자애들 같으면 절도를 한다거나 폭력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원조 뛰는 게 성매매 하는 경우가 꽤 많죠. 저도 그 예전에 근무하던 시설에서 그런 애들 꽤 있었어요. 자, 노력을 대비해서 효율이 높은 일,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는 것이 이은혜한테는 좀 매력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뭐
약간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돈이 있으면 이제 주변에 잘 할 수 있고 자기 부모님한테도 돈을 좀 드릴 수 있고 자기 애도 양육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제가 좀 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은혜는 성수술 잘 됐어요. 성수술을 예약했어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한테 인기를 더 끌어서 소득을 엄청 높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외모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화류계에서는 뭐 익히 있다는 일이죠. 성수술을 하는 게 예뻐지면 손님들 지명도 많아지고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할 때 그 업소 사장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업소에서는 그렇게 천사가 아닐 수가 없었대요. 얼굴 예쁘죠. 사근사근하게 이야기하죠. 얌전하게 예예하면서 남자들 비위 잘 맞추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의 그 목적성이 있으니까 자기 행동에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게 이제 자기 일이니까 개인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특히나 업소 사장의 인터뷰 중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요. 화내면서 그냥 결제막 보낸 남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감정이 왜 올라오냐,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다든가 아니면 자기 개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철저히 개인적 관계에 있는 손님이라는 말이고요. 근데 집단에 소속되면서 이 감정 부분이 좀 많이 약해졌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고인하고 결혼 생활할 때는 이 집단에 완전히 소속되어 있는 상태였을 거고요. 제가 이게 왜 과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드러난 증거가 없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니까 5월 2일이죠. 5월 2일 뉴스에서 이은혜의 조력자가 이제 한두 명이 아니다. 이게 확인이 되고 이제 근거가 되고 했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아 얘가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단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역할 다 있겠죠.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화류계 선수를 공사 치고 할 때요. 이게 다 역할 분담 했답니다. 혼자서 공사 치는 경우보다 역할 분담 해가지고 돈 많은 사모님 투자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선수들이 그 돈 가지고 가루처럼 확 사라진대요. 팀을 짜서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그것처럼 이은혜 역시도 그런 식으로 팀 짜가지고 이걸 기획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게 이제 집단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윤상엽 씨가 갇히면 이도 저도 할 게 없으니까 특히나 외부 인사들하고는 접촉이 차단이 되니까 이은혜가 이렇게까지 그 연락을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윤상엽 씨한테 그런 감정적 반응들을 보여줬기 때문일 거예요. 윤상엽 씨 같은 경우에는 조연수한테 그런 말을 했었죠. 인정받고 싶다. 너처럼 그런 말을 왜 했겠어요. 조연수한테는 잘했단 말이에요. 이은혜가. 자기한테는 막대했다는 거죠. 쉽게 얘네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고 특히나 마약상까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이은혜도 약물 가능성은 없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요, 얘네들이 자수 플랜 얘기했잖아요. 이건 다 조연수가 짰을 거고요. 지금은 둘이 차단이 돼 있으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은혜 태도가 좀 변했다고 하잖아요. 태도가 변하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쪽에 근거된 경험이 있지만 이전과는 다를 것이고요. 조사가 연장될 거라고 생각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네를 따내는 이 조사 이후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법망을 빠져나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은혜, 조연수 그리고 그 떨거지들, 이은혜도 떨거지 중에 하나긴 한데 얘네들이 노리는 거는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법망 피하는 거예요. 중형을 피하면 얘네들 어느 정도 만족할 겁니다. 이은혜, 조연수는 공동체를 형성한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십니다. 공동체를 형성해 놓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뭐 오피스텔 마련해 준 사람 그리고 마약 전달책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현금도 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하나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 희생양이 누구냐? 남편이죠. 뭐 인문학 개념 중에요, 호모 사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없지만 희생되어야 하는 제물과 똑같은 그런 존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들 공동체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호모 사케르가 된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점차 밝혀지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해보면서요, 앞으로도 이제 후속 영상을 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충분한 그런 뭐 시간적 여유가 잘 없네요. 예, 그러면 은혜 영상은 차후에 드러난 증거들을 보고 거기에서 또 조금 유의미한 것이 있다 하면 제가 다시 제작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